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A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과목이니까요. 또 프리미어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요 A 빨간 A입니다. 여기 하얀 A가 있고 빨간 A가 있는데요. 하얀 A를 하시면 안 되고 빨간 A를 따다 클릭합니다. 음, 자, 가만 기다리고 계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역시 새 프로젝트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맨 위에 이렇게 도구가 이번에 이렇게 맨 위로 와 있습니다. 도구가 맨 위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모든 소스들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요, 새 컴프, 뭐 푸티지에서 새 컴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프리미어 하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시퀀스를 만들었죠, 그죠? 작업 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에펙은요, 이 작업 창을 만드는 게 새 컴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를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렇게 이제 다른 패널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에펙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효과들입니다. 효과들이 뭐 어떤 사람은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없는 게 없습니다. 효과가 영상에 관한 거의 효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플러그인으로 이제 사서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요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요. 이런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는 뭐라 그랬죠? 얘를 트랙이라 그랬죠. 한 트랙, V1 트랙, 뭐 V1 트랙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얘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1214. 에펙에서,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컴포지션은요, 프리미어의 시퀀스랑 똑같습니다. 시퀀스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티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푸티지라는 거는요, 소스를 뭐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클립이면 클립, 비디오면 비디오 이런 소스를 푸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그냥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푸티지 이런 말이 나오시면 그 다음에 에펙에서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하는 것 같냐면요. 프리미어의 트랙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새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입니다. 여기서는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을 꼭 정해줘야 됩니다. 새 컴포지션은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시간을 꼭 정해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주시는데, 여기서는 1점 그러면요 1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점 그러면은요 얘는 1분이 1점 이렇게 하면요 얘는 1분이 돼요. 그러니까 10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초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10초는요 10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러면 10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N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사전 설정은요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HDTV 1080 2.9 잘 되어 있을 거고요. 1080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시간만 봅니다. 여기서 시간은요 10초를 되게 넘기지 않습니다. 효과를 줄 때 10초를 넘기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10초 이상을 거의 넘기지 않습니다. 기본은 얘가 아마 30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나는 5초로 하고 싶다 그러면요 5.0 이러면 옆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0시 00분 5초 00 프레임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분이면 아까 어떻게 하는 거 했죠? 1점 이렇게 하면 1점 그러면요 얘가 1초가 됩니다. 59초 28프레임이 1초가 되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요 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29.97 여기에는 0.03 때문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왜 1초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될까? 딱 30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29.97이에요. 0.03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10초로 주기 때문에 10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배경색은 까만색이든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투명한 겁니다. 얘는 배경이 무조건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192080 창이 하나 뜨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활성화되냐면 밑에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꼭 컨트롤 N 해가지고요. 초만 정해지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10분을 주려면요. 다 작업을 해놓고 내가 바꿉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거를 내가 10초를 계속 반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내가 이 컴퓨터 시간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면요. 이렇게 컴포지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다시 이렇게 설정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1분이면 1분, 1시간, 1시간 이렇게 시간 여기 주시면 그대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취소하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여기를 따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따다 클릭하시고요.
새 볼륨의 여러분 폴더의 이미지에 가서요. 이 강아지 그림은 다 있으실 겁니다. 강아지 그림 다 있으시죠? 박여사님 있나요, 강아지는? 예, 예 하시고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프로젝트에 보였듯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만약 소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요 도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이번엔 가져오기로 한번 가져올게요. 가서 파일 하시고요. 이번엔 비디오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폴더에 비디오에 가면 아까 썸머 있었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37초예요. 지금 얘가 37초짜리죠. 37초짜리니까 우리는 여기 얼마까지죠? 10초까지죠. 그럼 10초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도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구가 이렇게 있죠. 얘를 그대로 끌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레이어가 생깁니다. 지금 이 끝이 얼마냐면요, 얘가 10초예요. 여기 헤더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보면 얘가 프리미어에서 얘를 가져오면 3초로 얘가 3초나 5초나 내가 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져 들어오면요, 내가 만든 요 초에 얘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레이어가 요거를 트랙이라고 하지 않고요, 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가 생깁니다. 자, 얘를 딜리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썸머를 클릭하시고요. 썸머를 끌고 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10초까지만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연두색이 이렇게 퍽퍽퍽퍽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 프리미어는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처음에는 얘가 잘 실행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왔다 가야지만 그 다음에 잘 실행이 됩니다. 그럼 얘는 요 부분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0초 동안 요 영상만 얘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게 보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도구를 다시 한번 끌고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뭐 내가 어디에 놓든 관계없습니다. 얘를 다시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딜리트 하시고 다시 도구를 끌고 내려와서요, 여기다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그 파랗게 선이 보이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요, 얘가 강아지가 위에 있는 거예요. 레이어도 트랙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자, 썸머를 클릭하시고요, 썸머를 클릭하시고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내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구를 클릭해서요,
도구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도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자, 도구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선택도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얘를 이렇게 끌면 커지는데 시프트를 이렇게 크다가 조금 커진 다음에 시프트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늘리다가 시프트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들고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요, 마우스 여기 지금 컴포지션에 얘가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어볼까요? 그러면 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프리미어보다는 편하죠. 또 한 번 올리면 이렇게 커지고요. 계속 올리면 이렇게 더 커지겠죠. 줄이면 이렇게 마우스 휠로다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클릭하면은요, 이쪽 레이어의 빈 곳을 클릭하면 요 선택이 풀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썸머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썸머가 클릭되면 밑에 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바운딩 박스,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얘는요, 이 도구 앞에 있는 도구 앞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눈표시가 있어요. 이 도구를 눈표시를 끄면은요, 레이어 1은 안 보이고요, 레이어 2만 보입니다. 그러면 요 썸머만 이렇게 보이겠죠. 얘가 여기서 확대를 하는데 조금 키우다가 Shift 누릅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거 보고 싶으시면 카메라 켜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릅니다. 그러면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요 지금 요것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 타임라인에서 홈키 누르면 요 헤더가 맨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르는 거는 여기서는 잘 안 됩니다. 자르는 거는 프리미어에서 잘라셔야 돼요. 영상은요. 자, 다시 도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구를 이렇게 밑으로 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가 들어오겠죠. 자, 얘를 요소 2초에 갖다 놓고요. 컨트롤 D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 복사는요,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도구가 있고 여기도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레이어의 이쪽 막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위에 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를 클릭할 때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또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둘 중에 어느 쪽이나 관계없습니다. 일단 위에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D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은 잘라서 복사합니다. 얘가 컨트롤 시프트 D입니다. 에펙에서요. 얘는 알트 누르고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가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D고요. 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앞부분 삭제 후 복사, 레이어 복사 이렇게 하기는. 얘는 컨트롤 시프트 D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D. 얘는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D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서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다 선택해서 딜리트를 지우고요. 다시 도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컨트롤 시프트 D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잘라지고 이 뒷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D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복사가 되겠죠. 컨트롤 D하고 컨트롤 시프트 D의 차이를 확실하게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이번에 영상을 가져올게요. 썸머를 가져와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요만큼 영상만 필요해요. 1초 영상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D 하시고요. 요 위에 거는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요 영상만 이렇게 남겠습니다. 1초 영상 요 영상만 이렇게 남겠죠. 실제 이런 작업은 잘 안 합니다. 프리미어에서 하지 자르는 작업은 여기서 이렇게 되게 하질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랄게요. 딜리트 하시고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역시 도구 상자에서 써야 됩니다. 도구 상자에 가서요. T 클릭하시고 이쪽에 오시면 클릭하시면은요. 이번에 이렇게 빨간 줄 하나만 나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한글로 아가 야 할 때 야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방향키 뒤로 갔다가 뒤로 한번 보내줘야지만 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끝났으면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든가 영문자 V를 써주는데요. 선택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요.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레이어로 빠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레이어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한 옵션은요, 이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는요, 가느다란 글씨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한 산스를 쓰는데요. 얘 클릭하시고 역시 블랙한 산스 선택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게 7이고요. 뒤에 있는 게 선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이게 면이기 때문에 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요, 이렇게 선에다 갖다 놓을게요. 선을 클릭하면 선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선 색상이 이게 없다고 나오는데요. 따다 클릭하시면은요, 선 색깔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얘를 노랗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 지정해 주시면요,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란색의 두께는요, 이렇게 있어요.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선 위에가 있고 선을 칠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요, 이런 식으로 선이 뭐 위에서 먹는다고 할까?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칠을 선 위에 주면은요, 면이 요게 7이라는 게 요게 안 색깔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깥 색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면 색깔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선이 있어요. 근데 얘도 많이 올리면 선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손 쓸 때. 그러니까 문자는 여기서 씁니다. 서체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뭐 경고딕이면 경고딕. 우리는 그냥 바로 블랙한 산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 표시가 있어요. 그럼 선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왔나? 선 클릭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하시면 선이 없어집니다. 다시 얘 클릭하시고요. 다시 노란색 확인하시고요. 노란색 주시고요. 이번엔 면 클릭하시고요. 면 없애려면 얘를 클릭하면 뭐만 남냐면 이렇게 선만 남겠죠. 글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지우면 레이어에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지워져 버립니다. 레이어를 구태여 가지 않아도요. 여기 선택한 거를 지워버리면 레이어도 이렇게 바로 없어져요.